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네.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고 오르고 내릴 때 누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네. 애 안듯이 강아지 얼굴이 뒤로 가게 해가지고 안았는데 뒤에 만약에 제가 서 있으면 걔가 제 얼굴 앞에서 눈이 마주치거든요. 걔한테 눈을 깔아보겠는데 그건 걔한테 눈을 깔 불면 직방이에요. 그런데 김태희 씨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포유류들은요 눈이 마주치면 공격 신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 우리 저 사춘기 때 아직 사회화 덜 된 시기에 길 가다 눈 마주치면 남자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본성 중에 하나가 포유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걔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을 깔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태희 씨가 사람끼리 눈 마주쳤을 때는 잘 안 깔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바로. 대중교통은 어떠세요? 대중교통은 타기는 좀 많이 불편하죠. 사람들이 네, 뭐라고 너무 하고.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엔 케이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데 전철이나 일단 버스 탈 때도 사람들이 약간 싫어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택시를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택시 탈 때도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면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반려견 타는 펫 전용 택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요금이 한 8,000원 되고 그 다음부터 미터기 올라가는 건 뭐 8,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지불해야 될 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애완견들이 많이 늘어나면 상품들이 다양해질 거예요. 지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뭐 식당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점점 더 많아져서 그것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 레스토랑이 점점 늘어납니다. 법도 바뀌고. 왜냐하면 자동차가 처음 발명됐을 때 숫자가 몇 대 없을 때는요. 차선이나 신호등 없었어요. 근데 숫자가 많아져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신호등 체계가 생기고 차선이 생기고 교통법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애완동물들이 이렇게 넘쳐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제도나 법을 고민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이틀에 한 번 꼴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도 강아지들하고 부딪히거든요. 이 정도로 늘어나면 법, 규제, 시장 같이 다 생겨야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는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과 규제는 못 받아들이겠어요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카메라 감독님 그 시쭈 얼굴을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러면 또 내가 뭐가 돼요? 짜고 위주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가 찍어가지고 조만한 애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토크하고 있을 때 밑에다 하나 넣어주세요. 강아지 눈물 흘리는 거. 독일에서는 애완동물 어떤 그 세금 내거든요. 그리고 버스 탈 때 어린이 가격으로도 따로 돈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한국에서 그거 도입되면? 근데 저는 좀 들어보니까 괜찮은 차라리 것 저도 같아요. 네, 그만큼 가격을 지불하고 약간 좀 눈치를. 잠깐만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용 택시 8,000원에 8,000원 너무 비싸고 어린 그런 가격이 약간 좀 낮게 어린이용이랑 책정되면 근데 8,000원은 좀 약간 너무 비싸지 않은가? 5,000원? 5,000원 정도? 왜냐면 그렇죠, 저도. 만약에 자기 자식이면은 자식하고 함께 탄다고 그래서 택시비를 더 내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 봐요. 네. 근데 그 독일처럼 어린이 요금처럼 이렇게 강아지 요금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탈 수 네. 있게.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패티켓 잘 지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극소수 안 지키는 분들 때문에 차가운 시선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속상할 수도 있는데 혹시 패티켓 안 지키는 분들 있으면 같은 반려인으로서 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좋은 문화를 좀 형성하는데 이바지 해주세요. 네. 예. 모찌는 카메라 이거 스타일인가 봐요. 편안하게 잘. 아까 제가 돈 더 내라는 소리에 삐졌어요.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some rumors.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고요. 또 알러지가 있어서 개를 가까이 안 합니다. 개고기도 안 먹고요. 네.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뭐 싫어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무서워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반려인, 비반려인들끼리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 비단 개 문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보면 노키즈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여러 부자에서 그 서로
선호와 취향 이런 게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은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7년 됐는데요. 최근에 금연 정책 굉장히 강력하죠. 사람들이 이제 담배 못 펴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버스 뒷좌석에 담배 피시는 분들 되게 그럼요, 많고 그럼요. 지하철 처음 생겼을 때 지하철 타기 전까지 실내 지하철역에서도 담배 태우다가 끄시고 타셨어요. 길에서 담배 버리는 거나 사무실, 카페, 식당에는 다 재떨이가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해악에 대한 문제, 옆 사람의 불편함의 문제가 되자 금연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고 수많은 흡연자들이 항의하고 말하자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정착돼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못 피는 게 당연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 범칙금 내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사실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리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거 아니냐 하고 논쟁이 붙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금연법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앞서 옛날에는 비행기도 맨 뒷자리는 흡연석이 있었어요. 제가 비행기도. 비행기에 흡연석이 있었어요? 뒷좌석에 뒷자리- 담배 다 폈어요. 근데 비행기 정말 내부에. 신기한 게 뒷자리 몇 칸은 흡연석인데 그 바로 앞 칸은 금연석인데 그 앞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괴롭죠. 뒤에서 바로 이게 앞에. 계속 나오는데 앞칸뿐만 아니라 앞칸 뭐 그 칸도 그렇고 지금은 그걸 다 강력하게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려견이 이제 사람을 물었을 때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그건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난폭한개는 훈련사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어떤 고쳐질 그런 기미 자체가 없으면 그때 안락사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무는 개는 이건 안락사 거의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약간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요. 살짝 무는 게 있고 아주 세게 무는 게 있고 뭐 이빨 자국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빨 자국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피가 살짝 나는 이미 경우가 있고 우리 법 체계 속에 있잖아요. 전치 2주, 4주가 나오면 벌금과 그 징역형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괜찮습니다 하는 피해가 있지만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예방주사라든지 파상풍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안락사 시키자는 주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 재범 가능성 혹은 재범이냐 혹은 어떤 범죄 강도, 피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합의를 해야죠. 저는 사람을 최소한 2번 이상 물었다고 하면 저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면. 아니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 시작했을 때 그 개가 자식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미성년인 자식이 사고를 쳤을 경우에 부모도 이제 도의적으로 사죄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지고 그다음에 그 미성년이니까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걸 그냥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사람을 무니까 안락사 시킨다 이런 획일적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개 그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처리를 하면 되지. 이 문제가 뭐 안락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게 과연 개의 문제인가, 그 개 주인의 문제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럼 사실은 지금 말씀은 개 주인을 안락사 그 개 주인에게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에 대한 문화 자체가 우리 그 개를 보통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만 또 못하다, 개망신, 뭐 개수작, 개소리, 예. 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는 개를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뭐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선진국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 수준에 빨리 못 가냐? 사람의 문제다. 아예 그쵸 역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선진국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죠. 그 지금 패티켓,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 그 에티켓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또 한 영화에서 이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워낙 유명해져서 이제 또 뭐 화제가 되고 어떤 콘돔 광고는 광고 카피 문구가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어쨌든 그 매너랑 에티켓 이 차이가 뭐예요? 저도 사실 최근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준다. 혹은 약자가 있을 때 보호해준다. 이게 이제 에티켓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떤 태도와 표정과 말투로서 해줄 것이냐. 이게 소위 이제 어떤 매너의 경지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에티켓은 일반적인 사회인이 지켜야 되지만 매너가 만들어지는 순간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을 이 상가에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침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 있을 때 그 문을 살짝 잡아주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에티켓의 범주인데 안녕하세요라고 뭐 인사를 한다거나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제 매너의 경지에 간다는 거죠. 수작. 아니 근데 수작 아니에요? 수작이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살짝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를 뭐 의자 빼주거나 뭐 이러면은 괜히 야 이제 저놈 저거 맞아요. 이러면서 그 막 차를 타고 갈 때도 뭐 이성이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준다든지 이러면 또 사람들이 손가락 잘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급브레이크 밟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게 매너라고 해서 좀 몇 번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은 도덕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법이 생겼다는 이유가 서로 그 매너를 안 지켰으니까 법이라는 거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법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간의 어떤 배려심이나 어떤 도덕 같은 거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 상식에 기대서 문화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웅 되기가 신사가 되기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영웅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의 용기를 발휘하면 된다. 근데 신사는 죽을 때까지 신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삐끗하는 순간 그냥 영원히 신사가 아닌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보다 신사가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공중도덕을 지키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의 기본이 이제 남한테 폐를 안 끼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백팩을 메잖아요. 근데 백팩을 다 메고 있어요. 올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공간이 다 좁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한데 또 그 백팩 사이를 또 막 백팩을 메고 다녀요. 서로 다 불편하잖아요. 그게 공중도덕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목줄을 한다든가 다 공중도덕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지켜지느냐?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한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한 번쯤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가해자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다른 개가 나를 안 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흡사 목줄을 했던 상황 속에서도 강아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다 주인까지 공격하는 경우도 저는 가끔 봤어요. 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남의 개에게 내가 안 물린다는 보장이 없는 저렇게 거예요. 물라다가도 뭐 그렇죠. 강아지 키우네 죄송합니다 밀어지 24시간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강아지를 놔두고 내가 외출을 했다가 남의 개에게 물릴 수 있다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고수회전 이렇게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 저희 대본이 있는데 사전 인터뷰까지 했는데 반도 안 쓴 것 같은. 예. 저희는 뭐 대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옆에 분 보세요. 대본 자체가 없어요. 컵 하나 있으세요. 컵 중앙에 이렇게 컵.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TV로 볼 때는 좀 나가서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이런 향기가 나나 이런 걸 옆에서 좀 보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오해십니다. 안 돼요. 3번 이상.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수회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